양팀의 공격 계속 들어갔습니다. 3초, 2초, 1초, 슛! 타이밍! 자, 이겼습니다. 한국 금메달입니다. 반대쪽에 차분하게 작품 하나 그것이 금메달. 위험해요.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자, 골! 골입니다. 금메달입니다. 국민 여러분. 올림픽 4회 연속 금메달 금자탑을 세우는 한국의 이어인 선수들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한국 올림픽 4개 대회 연속 금메달 그 금자탑을 세웁니다. 선수는 자기가 부려야 하는 종이야. 종인데 어떤 육체적인 종도 될 수 있고, 선수 장악 방법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어떤 성적인 관계가 주 방법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폭력이 부수적으로 돼야지만 그 선수는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고, 쟤네들은 여자기 때문에 해야지 애들이 날 따라오고,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게 좀 섬뜩한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그런 얘기도 있어. 사실은 여자를 장악하려면은 다 건드리라는 얘기도 있었어. 지도 쪽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 저녁에 제가 뭐 이렇게 샤워하고 다시 애들을 만나기로 해서 나가기로 했는데 온 거예요. 술을 드시고. 음주운전하면 안 되니까 기숙사에다가 이제 주무시게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때 나쁜 일이 생겨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나쁜 일이 그날 생겼어요. 힘을 하고 있어요. 제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틈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거나 피부가 뽀얗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에 이제 부으셨어요. 어디 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지? 아니 호텔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해 한국 여자 스포츠는 농구 국가대표 감독까지 지낸 우리은행 박명수 감독의 선수 성추행 파문으로 큰 몸살을 앓았습니다. 자기 딸과 고등학교 동창인 어린 제자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상상하기 힘든 사건은 한 가지 커다란 의문을 남겼습니다. 혹시 제2, 제3의 박명수 감독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이 문제는 혹시 한 병적인 개인이 저지른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극단적인 권위주의, 그리고 철저한 남성 중심적 문화를 지닌 한국 스포츠계의 구조적 문제는 아닐까 하는 의문입니다. 스포츠계는 실제로 수많은 성폭행 사건에 대한 소문이 공공연한 비밀로 떠돌고 있습니다. 시사기획 3. 오늘은 스포츠계의 성폭력, 그 비극적인 현실과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아니 왜 저희한테 지금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저희한테 지금 이때 오셔서 이렇게 들추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다들 난리 났어요. 가정이 있는데 남편들이 그거 보면서 너도 그랬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얘기가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문제가 많긴 하죠. 그런데 그걸 다 터뜨리면 어느 엄마가 앞으로 자기 딸 운동을 시키겠어요. 저는 그때 당시 정신이 좀 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제 나쁜 것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네요. 저 오늘 만나기로 한 KBS 기자입니다.
누구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을 때 한 내부 증언자의 결정적 제보가 취재의 물꼬를 터줬습니다. 몇 년 전 모 여자 고등학교 농구 코치가 미성년자인 자신의 제자 대부분을, 그것도 교내에서 성적으로 유린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학교와 협회에선 조용히 덮었지만 사건 당시 징계위원회 공문이 존재한다는 증언이었습니다. 교장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협회에서 처리를 한 거죠. 그 정식 공문으로 해가지고 그 서류 지금도 그 농구협회 보관돼 있을 거예요. 그거. 학교 쪽에서 찾아와서 직접 회장님한테 그런 문제 있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당시 서류엔 대한농구협회가 문서를 접수한 바로 다음 날 조사와 징계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건이 확산되기 전 서둘러 덮어버린 흔적입니다. 가해자는 지도자 자격 정지, 심판 자격 정지, 영구 제명, 그리고 농구장 출입 통제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시 학교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학생들은 학교 숙소에서 거의 1년 내내 합숙하고 체육관에 감독방이 따로 있었어요. 감독은 거기서 먹고 자고 하고, 애들 숙소하고 감독방이 그 북도 좀 지나서 한 150m 떨어져 있나? 체육관 안에 감독방이 따로 있으니까 감독방은 완전히 요새지 뭐. 그런데 어느 날 선수애가 그 감독방에 올라타고 앉아서 안마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애들이 당번이 있었는데 식사 당번이라든지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감독이 전화로 부르면 한 명씩 감독방으로 갔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학부모들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는데, 근데 애들 취업이나 대학이나 진로 때문에 아무 소리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던 거지. 그때까지만 해도 안마 정도라고 생각을 했지 그 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겨울 합숙할 때 선생님도 없고 학교에 사람도 없고 할 때 그럴 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 한두 명 정도 빼고는 거의 다 피해를 본 것 같더라고. 그리고 그해 봄에 학부모들이 교장실로 쳐들어와가지고 난리가 났으니까. 처음엔 학부모들이 결의를 해가지고 생매장을 시킨다는 등 연구매장을 시키자고 막 난리인데, 그 대신 애들도 먹고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덮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학교는 학교대로 막으려고 하고, 학교에서 터지면 교장부터 전부 다 모가지니까. 학부모들은 애들 교창 경찰서 가고 언론에 나고 그런 애들 어느 실업팀 어느 대학팀에서 그런 애들 뽑아주겠어요. 또 그 지도자들은 발은 안으로 굽는다고 서로 연락해서 누구누구 뽑지 마라 그러면 또 운동 못하는 거지. 학부모하고 애들은 절대적으로 약자입니다. 사건 이후 농구부는 해체됐고 당시 숙소는 폐쇄된 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합숙 끝나고 다음 날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애가 합숙하고 와가지고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울면서 얘기하는데 진짜 피가 확 거꾸로 솟더라고요. 코치가 불러서 방에 가면은 그 안마를 시키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럼 애들이 돌아와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우는 거예요.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처음에 교장실로 찾아갔다가 그 코치를 데리고 한강 다리 밑으로 갔습니다. 다방에서 말하면 시끄러울까봐 다방에서 치고받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학부형들 자식이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거 가가지고 용서해 주십시오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학부형들 앞에서 다시는 농구계에 돌아오지 않겠다면서 각서도 쓰고, 어떤 학부형은 뭐 벌떡 일어나서 때리려고도 하고, 어떤 부모는 뭐 옆에서 울고 그랬습니다. 누구는 죽여야 한다고 그러고 누구는 경찰에 고발하자는 사람도 있고, 답이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농구협회로 데려갔던 것 같아요. 학부형들이 당시 경찰에 가거나 문제를 확대시키지 못한 이유는 어떤 사생활 문제 때문인가요? 아니면 진학이나 무슨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나요? 간단한 거예요, 그게. 그 운동선수들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잖아요. 운동만 하지. 그럼 취업할 때가 어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업팀에 가는 게 최우선인데 그것 때문에 덮은 거죠. 그럼 그 당시에 구타도 상당히 많았나요? 엄청나게 때렸죠, 진짜. 학부모들이 보는 데서 막 패고 그랬으니까. 학부형들은 뭐 뭐라고 말도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은 문제의 지도자가 조용히 물러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인사 서류에도 징계의 흔적은 없고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관 서류를 검토한 결과 교육청엔 아예 보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이때 그러나 농구계에서 지나간 과거로 묻어버린 이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난해 전국체육대회 여고부 농구장. KBS 카메라에 문제의 지도자가 다시 여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충격적인 장면이 잡혔습니다. 선수 성폭력 파문으로 영구 제명된 당사자가 다시 여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농구협회 관계자들조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의 재범률이 80%가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학생들과의 어떤 그런 성적인 관계가 있어서 사임하셨다. 그런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좀 사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뭐라 그래야 되냐면은 어떤 아이들과 저와의 그 어떤 스킨십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피해자가 겪어야 하는 고통은 끔찍합니다. 배구 국가대표 출신인 김모 씨 부부는 지도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겪어야 했던, 아니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그 지옥 같은 고통을 힘겹게 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거는 아시죠? 그 처음에 그 이게 정말 큰일이 있었을 때는 그 감독 전 감독이었었어요. 그전에는 말 그대로 저 끝까지 숙소에서. 근데 그날은 외박을 준다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감독님한테 여쭤보니까 외박을 안 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숙사가 아무 일도 없어서 전화를 하니까 제 친구 그때는 전화가 없었고 삐삐갔어요. 근데 연락을 해보니까 다 외박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은 외박을 보낸 상태에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려온 거예요. 저녁에 제가 이렇게 샤워하고 다시 애들을 만나기로 해서 나가기로 했는데 온 거예요. 술을 드시고. 음주운전하면 안 되니까 기숙사에다가 이제 주무시게 하려고 하다가 그때 나쁜 일이 생겨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나쁜 일이 그날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엄마한테 가갖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운동을 안 한다고 그러고 나갔었죠. 그러니까 회사 자체도 문제가 생겼고 감독 자체도 문제가 생겼고 팀 자체도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감독이 경질됐겠죠. 이제 감독은 그런 식 때문에 경질된 이유가 아니라 선수를 관리를 못했다는 차원에서 경질된 거예요. 그러면 서류상으로나 어떤 그런 면에서 그런 사유 때문에 이 감독이 경질된다는 건 아무 데도 없죠. 뭐만 하는 걸로 해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들어갔죠. 저는
그러나 이번엔 후임 감독이 또다시 김모 씨에게 손길을 뻗쳤습니다. 시험 나가면 새벽에 2시고 3시고 전화가 와요. 호텔 밑에 바가 있으니까 내려오라고. 거기 가서 제가 그 새벽 3시고 4시고 앉아서 술을 따라야 된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스킨십을 많이 저한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그 애들처럼 몰랐었으면 당했겠죠. 그 전에 너무 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강하게 거부를 했죠. 시험 못했죠. 제대로 못했죠. 그래서 문제가 더 커져갖고 솔직히 커지길 잘했어요. 내가 운동을 안 해도. 왜냐면 그 전 감독도 그런지 설마 감독까지 그랬다고 다른 감독들도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구단에서도 어디서도 누구를 터뜨려주지 않고 다 덮으려고만 했어요. 저희는 강하게 얘기를 했죠. 어필했죠. 구단도 어필하고 구단 총무에도 오고 구단에도 오고 내놓고 몇 명 내놨었어요. 그룹에서? 네, 그룹에서. 근데도 다 그냥 덮었어요. 그 위에 라인에서 코트가 지금.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진짜 아니다. 라고 싶은데 호소에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내 여자를 만들어놓으면 여자들이 보고보고해지니까 전 그렇게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여자가 그렇잖아. 남자랑 막 하다가도 여자가 남자들이랑 한번 같이 자고 나면서 보고보고해진다잖아요. 순종형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아직 우리나라 여자들 생각 방식인데 내가 그때 그 생각을 들었어요. 자기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저 감독이 여지껏 사람을 다뤄왔나 보다. 근데 그거가 100% 신뢰할 수밖에 없어. 좀 더더욱 100%예요. 피해자가 10여 명에 이르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선수들은 대회 출전을 포기하고 숙소를 탈출하는가 하면 성추행과 성폭행 피해에 대한 집단 자술서를 작성하는 등 결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저희 팀이 다 알았어요. 그건 대놓고 얘기했기 때문에 누구 했냐고 대놓고 물어봤기 때문에 너무나 많아서 진짜 너무나 많았다니까. 제가 애들 다 모여놓고 거실에 앉았어요. 대놓고 제가 찝었어요. 이렇게 맞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오죠. 말 나오기 시작하니까 다 나오잖아요. 말이. 결국 팀은 해체됐고 김 씨는 운동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러나 더 힘든 과정은 운동을 그만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왜 나였을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나였지 않겠냐. 처음에 그 많은 일이 나였으니까 내가 문제가 있지. 그렇게 생각했어. 결혼을 하려고 했다가 그런 일 때문에 깨졌잖아요. 상처가 또 생겼죠. 뭐 들어서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초혼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초혼 때 그것 때문에 깨졌어요. 그 일로 7년을 살다가 깨졌어요.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얘기도 없었던 이유는 뭐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상에 쪼로로로로 약을 용역 같은 거죠. 그게 쫙 말려져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안 되겠다. 이러다 내가 죽겠다. 그래서 치료 받은 거예요.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도 못 받아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터지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커요. 자해까지도 하고 2, 3일을 잠을 안 자고 있어요. 제가 제일 심했을 때는 이제 기억을 잃어요. 기억이 안 나요. 내 스스로 자해한 거 기억이 안 나요. 자해를 했어요? 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일어나고 이제 저녁에 잘 먹다가 갑자기 TV나 뭐 이렇게 면정 갑자기 이 사람이 이게 가만 자세히 한 번 볼래요. 보면 태도가 싹 변해요. 그리고 들어가요. 저희 방 안으로. 이게 뭔 일다가 쫓아 들어가 보면은 몸을 긁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에 이 살이 이게 막 파헤치잖아요. 이렇게 긁으면 피가 나오는데도 계속 왜 그러냐면 몸에 벌레가 붙어 있잖아요. 그거 본인은 몰라요. 그거 옆에 있는 사람 얼마나 상처받은지 알아요? 그 사람 돌아보니 초까지 돌아요. 자기 가족이 몸을 자기가 긁으면서 안 아프다 그러고 간지럽다고 벌레가 붙었다 그러고 막 긁고 뭐 이렇게 꼬치갖고 긁고 막 피하다고 아픈 걸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밤새고 아침 반드시 말리고 손발을 묶고요. 그러면 얘가 아프다고 뒤틀어져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몸이 왜 이런지 자기가 몰라요. 심한 경우는 지금도 간혹가다 있어요. 지금 어느 때는 이렇게 울고는 내 가족한테 이렇게 나와 이런 얘기하는 것도 이 사람 많이 있지. 결혼하고 마음이 좀 안정되고 지금 얘기할 수 있지. 지금도 좀 손이 하나 좀 못했다는 다행히 정상적인 삶을 되찾았지만 김 씨 부부의 분노는 여전합니다. 단 한마디 사과조차 없었던 가해자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처벌조차 불가능합니다. 부인들 싸움 나가면 제가 창피해서 못 나가겠어요. 왜냐면 공소에 딱 앉아있어요. 그게 얼마나 우선이 지금도? 네, 부인들 뵈고 나와 앉아있어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저렇게 얼굴 들고 나와 있을 수 있을까?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나와서 앉아있을 수 있지? 당시 지도자에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 일은 있었다는 거는 사실이 아닌 거죠? 물론이죠. 있었으면은 그거는 그런 루머가 있었다는 것도 저도 알았거든요. 아, 예. 어른으로서 모든 걸 감수하고 참고 끝난 거죠. 한 여자 축구 실업팀에서도 전임 감독이 선수들과의 성추문으로 사임한 뒤 후임 감독이 또다시 선수들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남자 지도자가 90%가 넘는 남자들만의 세상, 스포츠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말 한마디 못한 채 고통을 삼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저하고 저라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알고 계신 분은 그런 일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두 번째인데 저도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세 번째 애한테 터진 거예요, 일이. 그렇게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참으니까 괜찮겠지 하신 거죠. 저희가 다 알게 되면서 이제 저한테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있었던 거죠. 어떤? 지키. 최근 지키를 저한테 주셨거든요. 오라고. 감독은 도저히 항거할 수 없는 상대예요? 나는 혼자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래요? 뒤집어 엎을 힘도 없었으니까 그때 당시 나는 선수고 감독이면 되게 높은 그때 이제 감독이 선수를 밤마다 숙소로 부르고 뭐 내 애를 낳아달라고 막 그런 말 했나 봐요. 이제 뭐 거의 미쳤다고 봐야죠. 뭐 전임 감독이 피해 선수하고 간신히 합의하고 이제 조용히 물러났는데 후임 감독이 또 그랬으니까. 스포츠계 성폭력의 피해는 종목과 연령을 가리지 않고 나타납니다. 심지어 초등학생과 중학생 수십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최악의 성폭력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이모 씨는 수영 선수의 꿈을 키우던 10대 초반의 어린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국가대표가 됐으니까 아빠 이제 나 그만 이제 운동할게요라고 하더라고. 아이가 IQ가 굉장히 높아요. 이왕이면 좀 더 좋은 기록을 한번 내봐라. 이왕이면 한시를 깨라. 그 목적으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서 소년체전 나가기 한 2주일 전에 이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어떤 부모가 그 어린 자식들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살리고 싶은 자녀가 누가 있어요, 부모가. 뭐 진짜 찢어주게도 누든지 뭐 분은 안 풀리는 거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녁마다 하나씩 끌려가는데 알고서 잠을 못 자고 손을 다 묶고서 서로가 응? 그리고 숙소에서 그러고 있었다는데 숙소에서 서로 하나씩 끌어가니까 서로 손발 묶고서 서로 안 끌려가려고. 아이들이 서로가 혼자서 그랬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수치심 때문에 누구한테 얘기를 못했는데 그런 내용을 얘기할 때 그건 사람이 아니고 완전 참 짐승보다 못한 그런 인간이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죠. 그런 것 때 그때까지도 저희들이 감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 자체가
부모로서의 참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너무 무서워서 밤에는 잠을 못 자고, 응? 그리고 나를 꼬박 샌 날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공포라는 것은 어린 아이들한테 얼마나 컸을까 하는 그런 이제 부모로서 그 죄책감밖에 안 생기는 거죠. 자식 끌려오면 아들 딸 있고 마을 아빠도 있는데 안 끌려 나오고 반항을 하면 다음날 훈련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아이들이 구타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무서워서도 끌려가고 말도 못하고 서로가 그렇게 시시를 한 거죠. 너 이런 거 얘기를 하면 응? 더 맞을 거다. 응? 그런 아이들한테 그런 거짓말을 해가면서 하니까 아이들은 순수하게 그런 걸 다 내면적으로 받아들여서 수치심 때문에 더 얘기를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얻어맞고 낮에는 얻어맞고 밤에는 그런 성폭행에 시달렸던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아니라고 보여죠. 참 죽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 아이 데리고 사실 또 유학까지 가려고 이민까지 가려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자식 딸 하나 있는데 자식을 못 지키고 어려서부터 그런 과정을 겪게끔 만들었다는 자체가 부모로서 참 용납 못할 그런 마음이고, 오직 그 메달에만 연연하는 거지 아이들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대한민국 교육기관이 가장 문제라고 보는 거죠. 거의 7, 8년, 10년 가까이를 이쪽 지역에서 이 코치 생활을 해오면서 1차적으로도 한번 성폭행으로 공소 재판을 받은 적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교사나 감독이나 다른 교육기관에서 부모들한테 한 번이라도 이런 얘기를 해줬더라면, 그 사건을 전체적으로 다 알면서도 학부형들한테 사전에 교육을 전혀 안 시키고, 가장 더 나쁜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들하고 같이 합숙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준 그 감독 자체가 더 재질이 더 크다고 보는 거죠. 그런 놈이 지금 교육계에서 지금 현재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으니 다 애들 보면 다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여학생들은. 더군다나 또 여학교에 있다, 여고에 있다고 돼. 또 감독이. 가끔 이제 저는 그래요. 이제 자식이기 때문에 가끔 이제 보듬게 안고 싶고 나름대로 훈련을 갔다 오거나 집에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오게 되면 자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옹도 해주고 싶고 보리다 뽀뽀도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그렇게 할 경우 아이가 깜짝 놀란다는 거. 그 합숙을 하는 그 여자 선수들한테는 절대적으로 부모나 교육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부모도 그런 경각심 갖고 아이들한테도 그런 교육을 시켜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장 취해주는 게 정상적인 우리나라 그 교육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런 취재를 해놓고 또 세상에 다 알리기만 하고 그냥 이걸로 끝낼 것 같으면 제가 취재를 하지도 않고 서로 대화도 않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운동부 학생 전 부모가 실제적으로 그거를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더 이상 이제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좀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된 거죠. 저희 쌈 취재팀이 입수한 이 가해자들의 명단엔 초등학교 지도자부터 한국 스포츠의 전설적인 지도자들까지 수십 명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현실입니다. 그런데 스포츠 성폭력 사건들은 거의 대부분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바로 합숙과 수업 결손, 그리고 구타가 만연한 비인간적인 훈련 환경입니다. 거기다 지도자는 출전과 진학, 취업, 연봉 문제까지 결정하는 말 그대로 절대적인 권력자로 군림합니다. 결국 스포츠 성폭력 문제는 반인권적인 엘리트 스포츠 제도와 관행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발생한 수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은폐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 선수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병원 치료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 피해자와 가족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젠 대다수의 선량한 지도자들까지도 잠재적인 범죄자로 오해를 받을 만큼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지난해 가을, 취재팀은 지방의 모 여자중학교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사건 발생 장소는 교내 합숙소였고 가해자는 농구부 감독 교사였습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옮겨온 선수들은 가족들과는 완전히 단절된 채 1년 내내 숙소에서 지내다 성적인 학대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교와 교육청은 터무니없는 가해 교사의 변명을 반복하면서 사실 확인조차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감독 입장에서 아이들 건강 상태 치료 차원으로다가 그랬는데 내 입장에서만 판단을 해가지고서 이제 그랬는데 상대 쪽에서는 그게 기분이 나쁘긴 저 아이들이니까 이것이 그래서 그런 뜻이었어요. 애들 평소에 가끔 이렇게 점검을 한대요. 안들 같은데 뭐 이상이 없느냐. 만져보고 점검을 서로 이제 가끔 이렇게 점검을 하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니까 자기는 뭐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겠지. 결국 문제의 교사는 별다른 신분상의 불이익조차 없이 다른 학교로 옮겨가서 다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포츠계의 성폭력은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 지금도 은폐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취재팀은 성폭행을 저지른 한 전직 스포츠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기 힘든 범죄가 가능했는지 가해자의 입을 통해 직접 들어봤습니다. 엄청 두려웠죠. 그 죄로 알고 마음에 품고 사는데 그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자체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또 들춰지고 또 얘기가 된다면 그때는 삶을 종말시켜야 되지 않을까까지 생각을 하면서 두려웠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도하시던 학교에서 그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라는 게 저희 취재 현재까지 결과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인정을 하시는지? 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혹독하게 기합을 줬다든가 그랬을 때는 그 이면에 마음이 아파서 위로라는 위로, 말하자면 마음 아픈 거를 내 진짜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달래주는 과정에서 선수도 부둥켜 안고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때 그 순간적인 성적인 충동을 느껴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생이 좀 반항하거나 거부 의사를 보였을 텐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가능했는지? 그거는 그 순간적인 거기 때문에 그 좀 달랜다 그럴까? 그러면서 아무래도 거부하겠죠.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이제 되게 보면은 그 숙소 안에 그 지도자 방이 따로 있거든요. 따로 있는데 하여간 붙어 있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그 방으로 들어와라. 그러면서 오늘 너무 힘들었지 뭐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회가 스포츠계의 폭력을 묵인해왔고 그 결과가 성폭력이란 더욱 처참한 범죄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입니다. 가해자는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선수들이 성폭력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경고합니다.
숙소에서 여학생들이 1년 내내 합숙하지 않습니까? 연중 합숙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로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구타가 대단히 심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막무가내로 어디다 뻗쳐 무조건 얼마를 때릴지 얼마를 말지 애들은 맞으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몸을 비틀고 가면은 잘못해서 이렇게 뼈도 맞을 수가 있고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생각하면 내가 잘못했으면 얘가 정말 죽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할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어떤 그 당시 경찰 고발이라든지 어떤 조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당사자는 오히려 아니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정확한 징계 절차를 밟아서 서류상으로 어떤 성폭력의 문제로 징계를 한 겁니까?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관여를 안 했습니다. 협회 차원에서 어떤 그런 제재를 가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사실 마음만 먹으면 그런 어떤 성폭력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말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은 맞습니다. 맘만 먹으면 얼마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학교는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발생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포츠 성폭력 사건이 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 결과 국내엔 스포츠 성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자료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문광부에서 한 연구기관에 실태 조사를 요청했지만 자료 수집조차 되지 않고 있어서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스포츠 성폭력 사건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취재팀은 스포츠의 천국 미국의 성폭력 예방과 대처 시스템에서 그 해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전교생의 20%에 가까운 학생들이 운동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 조지아주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학생들은 오히려 일반 학생보다 더 철저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10년째 운동부를 맡고 있는 무어 코치는 여학생을 지도할 땐 지나칠 만큼 철저한 원칙을 지킵니다. You would talk to her if you talked to her privately. Let's say, you know, for my instance with track, you would talk to them away from everybody else, but out in the open where everybody can see. You wouldn't go in behind closed doors and talk unless you were meeting with her and a parent or her and another coach. You know, you don't go behind closed doors with a female athlete. Oh, it's very serious. Well, it's the biggest thing I feel like I have to watch. You know, you have to watch. I have to be a teacher as well as a coach. So you pay a monthly amount. It's just kind of like insurance. And what this insurance does is it covers you up to, I want to say, $2 to $3 million. You know, in case of a lawsuit, in case of a harassment or some kind of sexual misconduct.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명백한 책임 소재에 대한 사전 교육이 특히 중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할 책임은 전적으로 힘을 가진 지도자의 몫입니다. You know, if he's in an authority position, you know, he just got to know he can't put himself in that situation. You know, he was somewhere close or behind closed doors with that individual to get seduced. So, you know, don't put yourself in that situation and it won't happen. And I know here, in this day and time, that's all it takes for you to lose your job, because 99.9% of the time, they're going to believe the female over the male in that situation. So I've learned not even to put myself in that situation. And I don't think as a coach, as a authority figure, you should put yourself in that type of situation just because you're dealing with younger, vulnerable, you know, in this case, female.
미국 공립고등학교 스포츠를 총괄하는 NFHS는 스포츠 성폭력 방지를 위한 사전 교육과 철저한 감시 감독, 그리고 예외 없는 처벌을 강조합니다. 만약 성폭력 사건을 은폐할 경우 학교는 더욱 심각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자동차로 데려다주는 것, 외모나 신체에 대한 농담,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 국내 스포츠계에선 성희롱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행동까지도 명백한 금지 사항입니다. 미국 카톨릭 교회의 중심지였던 보스턴. 최근 이곳 성당들은 잇따라 문을 닫는가 하면 민간에 팔려버리는 등 엄청난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한 이 성당도 지금은 아파트로 변해버렸습니다. This building used to be a church at one time. It's now a condominium. Is this apartment? This is apartments now, yes. It used to be the St. Peter and Paul Church. The Archdiocese didn't have the money. Yes, this property over here, it was also owned by the Archdiocese. This used to be a Catholic school. That's now closed too. The Archdiocese has sold that property as well. 가톨릭 성당이 거의 파산 상태에 이른 원인은 전 세계를 경악시켰던 천주교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 사건 때문입니다. 성당에서 사제들의 성폭력을 은폐해왔다는 충격적인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은 지난 2002년. 그 후 고통 속에 살아왔던 피해자들의 증언이 쏟아졌고 지금까지 무려 1000여 건 이상의 성폭력 소송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천문학적 손해배상 판결이 이어졌고 사회적 권력자에 의한 성폭력은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는 새로운 사회적 기준까지 생겼습니다. I have hidden behind a cloak of shame that had been propagated by the church and had been propagated by my family and by my friends. And now today I can sit here next to the bishop and perhaps together we can move forward to make sure that no other child is hurt in the church like I was hurt. And that no other child was raped like I was raped. 보스턴 천주교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 파문은 한국 스포츠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심각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무조건 사건을 덮고 쉬쉬하다가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 스포츠도 이젠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피해자들은 침묵 속에 고통받고 있고 가해자들은 스포츠 권력의 핵심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현실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한 피해자 부모가 스포츠 성폭력 사태를 고발하고 알리기 위해 만든 인터넷 카페입니다. 너희들은 아느냐라는 이름의 이 카페는 그러나 제대로 운영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없이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더욱 답답합니다. 너희들은 아느냐? 심각한 스포츠 성폭력과 싸우기 위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외롭고 처절한 목소리입니다. 확인하는 정보 공개를 요구했는데 앞으로 3년 동안 공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정보 공개를 철저히 깊이 있게 확대하자.
initiated and later resolved. 좀 찍지 마세요. 저들도 다 사생활이 있다고.